종목 이야기를 네. 이제 해야죠. 네.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에서 또 이제 유동성 관련주에서 이제 콘택트 관련주, 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둘 다 양쪽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게 사실 플랫폼 관련 주식들인 거죠. 그러네요. 네이버, 카카오. 그러네. 포스트 코로나 때도 잘 됐고, 네. 이제 코로나 이제 가서 명분을 붙여가지고 팔으려고 그랬더니만, 뭐 네이버 쇼핑 뭐 이런 것들, 뭐 쿠팡 상장 네.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뭐 같이 좀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뭐 여행 관련 주식 저는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행 관련, 카지노, 리조트 관련인데, 큰 주식부터 작은 주식들까지 한번 보면 일단은 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좀 제외하고 많이들 보시니까 네. 일단 제주항공부터 볼까요? 제주항공이 최근에 흐름이 제가 오늘은 못 봤는데 예, 제주항공 여전히 뭐 견조하게 흐름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추천드렸던 게 롯데관광개발. 맞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이제 제주 카지노, 카지노. 제주 네. 카지노 오픈인데 사실 흐름이 좀 최근에 좀 좋았어요. 오늘도 좋았고 이게 돈이 과연 될까? 카지노 오픈인데 과연 누가 가? 뭐 중국,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나 갈 수 있고 돈이 될까 했는데 일단은 기대감에 배팅했는데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근데 그에 반해서 뭐 GKL, 뭐 강원랜드나 네, 강원랜드도 아직 뭐 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후보긴 합니다. 그리고 GKL도 파라다이스를 볼까요?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도 오늘 뭐 그렇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대명 소노시즌, 이거 대명 리조트잖아요. 네, 대명 리조트 흐름이 좋았죠.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명 리조트가 이름이 지금은 네. 상장 이름이 대명 소노시즌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확실히 조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리조트. 옛날에 아까 놀자주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백신이나 뭐 네. 키트 뭐 이런 것 쪽에서 여행, 그렇죠. 항공, 네. 소비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이제 패턴이 넘어오는. 돈 쓰는 놀자주, 흔히 말하는 놀자주들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평 리조트. 네. 얘도 이제 얘 그림 굉장히 좋아졌네요. 사실 용평 리조트를 한번 여기 이 대량거래에 들어왔을 때 한번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샀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다시 한번 12월에요? 12월에? 네, 작년 12월에. 네. 근데 이제 좀 빨랐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대량거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대량거래에 들어온다고 사는 건 아니고 네. 대량거래가 들어오고 이 거래량이 주가 상승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그 시기에 시장의 선택이 필요한데 지금 정도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명도 그렇고 용평도 그렇고 놀자 주식들, 관광개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에 그렇죠. 대한 것들이 이제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아크 얘기하면서 하나 빠뜨렸던 게 네. 이제 아크에서 대표적으로 담았던 게 항공우주 산업들이거든요. 이제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주도 섹터로 했던 게 하나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이거 다른 거네요. 한화 시스템. 네, 하나 시스템 얘도 많이 올랐고 AP 위성이나 뭐 이런 주식들 계속적으로 항공우주 테마들이 계속 셌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어떤 섹터가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행인 거는 시장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게 아니라 모멘텀은 확실히 반영해준다라는 거죠. 뭐 여행주도 올랐고 이 관련 주식들도 일단은 시장의 자금이 다 빠져나갔으면 뭐 모멘텀이고 뭐고 그냥 그렇죠. 다 팔고 네. 끝내죠. 근데 2018년 그때 8월이었나 그때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 분쟁 붙었을 때가 2018년도였나요? 2019년도에 제가 기억 진짜 21년인가요? 네. 네. 2년 전. 2년 전이니까 19년이겠네요. 이었나요? 네. 네네. 그때는 어떤 테마가 다 안 됐어요. 그때는 완전 매기가 다 죽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래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보이는 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테마가 붙으면 그래도 뭐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반응은 해주니까 아직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다만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불을 뿜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면 되는데 오늘 대량거래 터진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보면 오늘 삼성출판사 스마트 스터디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네.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쿠팡 상장 이슈는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네. 관심 많죠. 네. 예. 그거는 분명히 관심이 많을 거라. 네. 그리고 오늘 보면 뭐 사실 다 완전 중소형주들이에요. 다 보시면. 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 제넥신이 뭐 기술 수출이 있었지만 역시나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이제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은 멈춘 것 같지만 역시나 올해 금리 상승 기조 안에서 또 금리 상승을 바라보는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는 쥐약이거든요, 정말로.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제약바이오는 구조적으로 힘이 좀 덜 실립니다. 제약바이오는 쥐약바이오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는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매매하는 건 돼요, 단기적으로. 근데 뭐 작년 제넥신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기는 되게 쉽지 않은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작년 제넥신 엄청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때랑 지금이랑 제약바이오가 제넥신이 뭐 크게 엄청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근데 분위기죠, 시장의 분위기나 시장 수급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작년하고 19년, 20년도에 코로나든 또는 뭐든지 간에 어떤 한 시세를 냈던 제약바이오들은 올해는 조금 매매 안 하셔도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비교 우위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좀 신규 바이오나 뭐 다른 바이오들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5G 관련 주식들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5G가 오랜만에 좀 오늘 그나마 에이스테크랑 KMW도 오늘 시장 영향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뭐 사실 특별하게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얘도 사실 작년에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3배가량 시세를 냈던, 3-4배 저점 대비하면 거의 4배까지 냈던, 이게 5,000원에서 뭐 완전 최저점에서 팔지 못하지만 한 7배 정도 갔었네요. 엄청나게 갔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1년 가깝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7, 8개월 올랐기 때문에 7, 8개월 정도는 쉴 거라고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좀 상승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실적이 없으면, 완전 허당이면 다시 제자리 가는 거고요. 한번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 그에 걸맞는 실적이라던가 모멘텀들이 이어지면 다시 또 가거든요. 제 경험상. 근데 이제 5G는 아직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미국 주파수 경매 끝났고 이제 수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좀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중립이긴 하지만 중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5G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 일단 지금은 뭐 물리신 분들이라도 손절하기에는 좀 많이 아깝고, 그렇다고 물타기나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하기에도 좀 사실 좀 애매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흘려보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수소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이제 2월 말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딜 펀드들이 들어오면 수소차 당연히 집행이 한 2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2월 말 3월 초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소 경제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전기차에 따르면 올해는 수소차가 좀 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앨런 머스크도 일단은 수소 경제,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들 쓰레기 기술이라고는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이유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그랬어요. 근데 각국의 특히 유럽에서부터 자본하고 노동력이 그냥 막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 수소가 우주의 70%가 수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소는 언제든지 얻기 좋다. 엄청 무한한 자원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그린 에너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수소를 얻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이게 철광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생수소. 부생수소가 있고, 덤으로 이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생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장 그린 에너지는 물 전기분해. 근데 이게 수전해가 가장 돈도 많이 들고 어렵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천연가스에서 생산하는 수소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또 탄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친환경은 아닌데, 계속 이제 각국 정부들은 이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제 저희 뭐 포스코도 최근에 보면 포스코랑 현대차 손잡았던 것처럼, 그건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어쩔 수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 이용해서 현대차는 수소 트럭 제공해주고 포스코는 그 수소 이용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합종 연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전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본들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생각하고 효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등락이 좀 있었어요. 효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추석 충전소 우리나라 1위였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 뭐 JNK 히터, JNK 히터가 이제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JNK 히터 같은 회사들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펀드 비슷한 거 만들지 않았어요? 그린 펀드인가? 계속 있었죠. 예. 소부장 그때는. 네, 소부장 그때는 소부장이 있었죠. 그게 확 그냥 기관들 자금이 들어오면서 확 그냥 테마가 IT,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급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네.